네, 저도 가사가 너무 공감돼서 눈물이 나오겠다는 MJ님처럼 문득 어, 그 바쁜 한 주가 쭉 또 생각이 나면서 여름밤에도 이렇게 천천히 부르는 노래가 참 좋구나 라는 생각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희망 나눔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말이죠. 다음 주 14일 14일이 문선명 천진 참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성화하신 지 10년이 되는 그런 날이라서 그날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은 저희가 희망 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과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희망 나눔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문선명 한학자 이 두 분을 이야기할 때 종교적으로는 당신께서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또 인류의 참부모로서 삶을 사셨고 그 목표를 지금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대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늘 또 기억하려고 하고 그분들도 사실 증명하는 삶을 사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왠지 그런 거대한 이야기 말고 이 두 분의 그 한 사람의 남자 또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의 사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한 분이 이제 땅에 계신 입장에서 그 10년의 또 홀로 계신 시간 동안 그리움이라는 것이 가장 또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또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많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이번 주 또 지지난 주까지 참부모님 두 분이 나누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1970년대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미국에서 이제 막 활동을 하실 때 너무 바쁘셔가지고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요. 행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50개의 주를 돌아다니시는데 다음 날 바로 다음 주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 멀잖아요. 500km, 600km 막 1000km 이렇게 달려가야 되니까 식사를 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 게 거의 일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빨리 먹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없이 하지만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던 그때 그 드셨던 햄버거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참 아버님이 즐겨 드셨던 햄버거 레시피가 저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시 버거죠. 생선 버거하고 치즈 버거를 두 개를 딱 사가지고 뚜껑 이제 빵을 하나씩 하나씩 뺀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햄버거를 그러니까 치즈 버거하고 피시 버거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드시는 그런 레시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햄버거 가게 가면 그렇게 주문해서 옆에서 참 어머님이 이 레시피대로 햄버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같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바쁜 시절에 힘들었던 시절에 햄버거를 먹는 그 마음도 좀 한번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저렇게 두 조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삼계찜이라고 이것도 이제 한 70년대쯤에 참 아버님께서 튜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막 튜나 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초보인데 튜나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낚시를 해보시는 상황이라서 잘 못 잡고 있었답니다. 주변에 백인들이 튜나 낚시는 고급 스포츠여가지고 돈 많은 백인들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동양인이 와서 이렇게 낚싯대 들이오는 것에 관심도 안 가지고 무시하고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안 했대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면서 낚시를 했는데 안 잡히니까 막 계속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계속 계시는 일정이 계속 반복됐답니다. 한 30일, 40일 이렇게 지났는데 너무 이제 고생하시니까 이제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건강을 생각하고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도 생각하면서 삼계탕이 아니라 삼계찜으로 연게 있잖아요. 연게 뱃속에다가 삼도 넣고 밤 대추도 넣고 우리 또 찹쌀도 넣고 하잖아요.
이거를 한 다음에 삼계탕처럼 끓인 게 아니라 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국으로 우러나는 국은 따로 스프처럼 준비하고 이렇게 마치 그 뭐라고 하죠? 바베큐 그 뭐 닭처럼 이렇게 뜯어서 드실 수 있게 삼계찜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 삼계찜을 최근에도 참 어머님이 많은 우리 식구들에게 나누는 자리도 만드셨었어요. 그래서 이 레시피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세 번째 이야기로는 바쁘고 진짜 시간이 없을 때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 식당 그 주방에서 아버님을 위해서 만드셨던 되게 빨리 만들 수 있지만 맛있고 좋은 음식으로 소세지 비빔밥이라고 해가지고 소세지하고 양파를 잘게 딱 썰어가지고 이거를 다 볶아가지고 고추장하고 참기름도 하셨겠죠.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드실 수 있었던 세 가지의 레시피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 이렇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에서 맥도날드도 먹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렇지 이 두 분은 우리가 메시아나 참부모란 이름으로 모시고 있고 믿고 있지만 참 이 두 분은 한 남편이고 아내인 그렇죠 이 두 분이구나는 생각이 언뜻 정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이바이 마이 블루 가사를 보면 사실 저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 남자친구로 나옵니다. 백일의 남자친구로 나오는데요. 아직 이제 이 남자랑 뭐 완전히 헤어진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에서 약간 짝사랑에 가까운 느낌. 네. 그 상태를 계속 이렇게 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짝사랑을 하고 있지만 나의 그대여 이름만 불러봐도 마음이 벅차고 난 더욱 크게 돼서 참 너를 안고 싶다라고 짝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잘 좀 담겨 있습니다. 짝사랑은 한켠에 설레이기도 하지만 한켠은 좀 슬프고 우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곡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곡의 분위기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랑은 짝사랑이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엄청나게 주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만족할 만큼의 양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하니까 아주 조금만 나에게 사랑을 주어도 크게 느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짝사랑은 한켠에 좀 기울어진 모든 사랑은 짝사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집니다. 또 자녀를 키우니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식은 뭐 제가 먼저가 아닐 때가 많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전부인데 뭐 가끔 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벌써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되게 멋진 오빠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투나 그랬더니 얘가 막 울었어요. 근데 나는 그만큼 이제 딸을 사랑한다는 뭐 그런 의미였는데 어쨌든 모든 사랑은 짝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두 분의 사랑도 약간 짝사랑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버님의 평화를 사랑한 세계인으로 자서전을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당신의 아내 되는 참 어머님을 맞이했던 그 초기에 이분은 우리처럼 또 보편적으로 서로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기보다는 서로 목표, 삶의 당신의 세계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목표를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하시고 그 목표를 중심 삼고 부부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 그런 연애의 감정이 오히려 결혼한 이후에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제 눈에는 서로가 짝사랑하는 거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아내는 어린 나이에 참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아버님은 40살 때 그리고 참 어머님은 17살에 결혼을 하셨으니까요. 나와 함께 하는 동안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 얻음 위를 걷듯 오늘은 편안할까 내일은 편안할까 하는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야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것이지만 아내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맞추어 살아야 했으니 고생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맞춰가는 기간이 7년이나 걸렸고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네, 다른 말씀도 보니까 그때도 이미 참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을 많이 또 사랑하고 있었지만 나의 이런 이렇게 그 첫 사랑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뭐 어떻게 보면 무뚝뚝함, 이 무뚝뚝함을 참 어머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걱정을 했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거는 이제 참 어머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참 어머님께서 하셨던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처음 결혼하시고의 처음 그 7년 정도의 기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제일 깊이 느낀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인도가 없을 때도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결혼하시고 성혼하시고의 7년 동안이 그토록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인내에 대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찬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당신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또 참 아버님을 정말 또 믿고 따르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셨던 그 마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차갑게 대하는 참 아버님의 어떤 옛날 또 남자들도 그렇기도 하니까요. 차갑게 대하는 것에서 오히려 그 기간 오히려 참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또 짝사랑 같죠. 네, 아버님을 향한 또 하나님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희망 나눔이 끝나면 다음 우리 희망 라이브로 밤하늘의 별이라는 유명한 노래 있죠. 네, 밤하늘의 별을 따서 이 노래 하잖아요. 네, 이 노래의 첫 부분이 참 짝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사랑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시냐면요. 이렇게 두 분이서 네 가지의 마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이 마음을 두 분이서 느꼈다고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아들과 딸로. 그리고 그 형제가 있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 부모가 되는데요. 오히려 이 두 분이서 단순히 부부로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녀로서 또 상대방을 친구와 형제 자매처럼 오빠처럼 느끼는 관계처럼 그리고 이제 거꾸로도 아들이 되는 이런 마음들을 느끼는 삶을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네 가지가 딱 저의 아내와 함께 느껴가는 심정의 세계라는 것을 되게 또 고백하게 됩니다. 네, 제 아내가 제가 봤을 때 엄마라고 느낌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3살이 어린데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저희 아이를 둘을 낳고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 엄마가 진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1살, 2살, 3살 때의 기억이 없잖아요. 아기 때. 근데 나의 엄마가 저렇게 나를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젖도 물리고 울면 쉬하고 똥 싸면 다 치워주고 이런 내가 모르는 나의 엄마의 모습이 바로 저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엄마라는 느낌도 참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로 연애하고 영화 보러 가고 밥 먹고 손잡고 다니고 할 때 오빠 동생처럼 친구처럼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두 분도 저렇게 상대를 마치 아빠처럼 오빠처럼 남편처럼 그리고 거꾸로 아들처럼 느끼는 심정의 관계로 두 분의 사랑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네, 문총재 나의 완성도 한학자라는 사람 때문에 가능했고 한학자 총재도 나 때문에 완성할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존재로 두 분은 사랑을 이어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완성된 서로, 멋지게 성장해가는 서로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아빠 고맙습니다라고 한다고요. 딸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의 딸처럼 아빠 고맙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참 아버님도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참 어머님 앞에 참 아버님이 아이처럼 된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통일가 공동체의 훌륭한 부부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존대해주고 서로에게 나보다 높은 존재인 엄마랑 아빠라고 부르는 서로가 계속 높여주고 있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저랑 지금 저도 저의 아내도 되도록이면 반말이 아닌 서로 존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서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관계로 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로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두 분도 이렇게 두 분의 사랑을 서로가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과 이렇게 사랑을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님과 언제든지 깊이 얘기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나 사이에는 끝이 없는 화제와 한없는 이해가 있었고 무한한 신뢰로 가득 찬 대화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두 분이서 23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깊이 서로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걸어오신 사정과 내가 걸어온 길이 신비할 정도로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두 분이 살아온 삶에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의 심정이 공감이 되는지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또 크게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런 사정을 이해하면서 서로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참 이렇게 사랑을 많이 나누는 사랑이 정말 이루어가는 관계는 참 뭐랄까 되게 아름답고 힘이 나고 멋진 세상이 쫙 펼쳐지죠. 진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라는 또 다음 노래를 보면 마지막에 이게 경서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는 아니죠. 가사를 조금 바꿔서 두 번째 노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랑이 성공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만나서 행복하고 싶고 두 번 다시 울지 않고 오직 너만 보이고 나를 아껴줘 혼자가 아니고 함께니까 라는 이제 가사가 이렇게 이어지죠. 또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시고 참 좋은 행복한 부부로서도 삶을 조금씩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또 하나의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손을 잡고 사선을 넘는 전쟁터의 같은 동료 군인처럼 그런 삶을 이렇게 사시기도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을 가셔서 김일성을 만나셨던 이 장면인데요. 김일성을 만날 때 주체사상은 없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계시다. 왜 북한에서는 신이 없다고 가르치냐고 엄청 화를 내시면서 참 아버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셨었어요.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북한에서는 법의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분쟁처럼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걸 각오하고 두 분이서 북한을 들어가신 거였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와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간다면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고명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내 후손을 위해서 그 고명성이라고 해서 명령을 어떤 신하에게 남기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고명성의 기도를 하늘 부모님께 올리고 북한에 들어가셨거든요. 두 분이서 같이요. 그런 목숨까지도 같이 거는 두 분이었죠. 그리고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또 1990년도에 만날 때도 어떤 사연이 하나 있냐면 아침에 이제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그 크레물린 궁 고르바초프가 살고 있는 궁이죠. 거기 궁의 비서실장 저 뒤에 빼꼼 보이는 남자 보이시죠? 저 사람이 비서실장인데요. 문선명 참 아버님만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다른 사람은 초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근데 아니다. 우리는 항상 둘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
둘이서 같이 우리는 우리 두 부부가 하나된 입장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 인류 구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둘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러면 오지 말라라고 저 비서실장이 얘기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안 가겠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배짱도 부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와도 괜찮다고 허락이 돼서 두 분이 이렇게 가게 되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두 분이서 이렇게 만나고 난 2년 후쯤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문선명 한학자 두 분을 또 만나시고 또 국제사회가 미국을 중심으로 잘 좋아져서 민주화가 되는 바람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져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그때 당시 문선명은 참 아버님은 소련 공산당의 암살의 1순위였어요. 리스트에 교황,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선명. 그러니까 저곳의 극렬 공산주의자들이 두 분을 암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의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인류를 위한 삶 속에서 두 분이 동지처럼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던 공동의 꿈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두 분의 삶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해서 참 어머니께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과는 공통된 하나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그 때문에 불굴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고난과 싸워서 완성 기준에 도달해서 이제 사탄이 일절 침범할 수 없는 기준까지 걸어왔다는 승리감이 있습니다. 아버님과 내가 서로 마주 볼 때 서로 느끼는 승리감에 의하여 나는 한없이 위로를 받고 또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부부가 말없이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을 오고 가는 그 사랑 속에서 또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북한을 다녀오시고 러시아를 다녀오시고 또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는 그런 결과들 때문에 서로의 사랑의 관계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함께 승리를 했던, 함께 목표를 이루었던 그런 사랑의 이야기도 같이 쌓여서 더 깊이 있는 두 분의 사랑의 관계가 더 형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참 삶의 거의 이제 90대가 다 되셨을 때 참 아버님이 이렇게 어머님을 대하면서 하셨던,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하셨던 참 따뜻한 고백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평생을 50년이 넘게 그러한 어떻게 부부로서 사랑도 이어가고 또 인류를 위한 많은 일들도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의 결과로 참 아버님이 당신의 배우자인 참 어머님에 대해서 하셨던 표현인데 참 좋습니다. 나는 평생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성품이 본래 그래서가 아니라 아내가 큰 소리를 내도록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도 평생 아내가 만져 주었습니다. 아내 이발 솜씨는 세계의 최고입니다. 요즘은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아내에게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발톱 좀 깎아주소 하면 아내는 선뜻 발톱을 깎아줍니다. 발톱은 분명 내 발톱인데 내 눈에는 잘 안 보이고 아내 눈에 더 잘 보이니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런 아내가 점점 더 귀해집니다. 라고 이렇게 아내를 보신 참 어머님을 보시는 이야기를 남기십니다. 저도 좀 더 두 분의 삶의 이야기를 또 이런 스토리 하나하나를 꼭 그 위대한 분의 위대한 노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내 아내를 인류를 또 바라보고 있지만 그 출발은 아내일 수 있어야 되겠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먼저 사랑을 이루고 완성해야 될 게 내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렇게 평생을 진짜 알콩달콩 사랑을 만들어가고 또 풍성하게 하고 하는 그런 노정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단순히 이렇게 맛있는 걸 주고받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나누는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연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끊임없이 부부간의 사랑이 점점 다양해지고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함께 낳고 키우고 또 서로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또 공동의 목표를 수립해서 하나씩 또 이루어가는 플러스되는 다양한
사연의 관계들이 그런 일 자체를 이루는 것도 아까 그 공산당의 뭐 어떤 맹주였던 김일성과 고르바초프를 만났다는 위대한 승리적 사건도 있지만 또 하나 그렇게 같이 이루었던 두 부부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참 아버님 마지막에 어머니를 보면서도 발톱을 깎아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두 분의 사랑도 끊임없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끈끈해지고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희망 나눔이 다 끝나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이제 노래를 마지막으로 또 들을 텐데 참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느껴지는 그 마음 세계 있잖아요. 마음 세계가 정말 잘 담겨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또 그 가사를 보시면서 두 분이 사랑을 이루어 가면서 저런 마음이 한켠에 막 샘솟고 있겠구나. 위대한 존재니까요. 저희들이 그 위대한 존재의 마음을 상상하기 참 어려울 때가 보통 좀 있습니다. 어르신이기도 하시니까. 그런데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밤하늘의 별을 노래를 좀 들으시면서 짝사랑하는 마음, 그 설레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까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문선명 한학자라고 하는 청년 또 소녀였던 두 분이 점점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도 함께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니문 밴드의 희망 라이브 또 밤하늘의 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